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경매 시작이거든요. 낙찰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드라이빙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결정이 돼요. 명도가 잘못되면 시간은 가면서 이자 나가죠. 그리고 명도비를 막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실 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낙찰 이후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명도 빨리 내보내고 세입자를 빨리 맞추면 내가 빨리 팔든 빨리 해야 결국엔 시간이 돈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민기적거리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자는 계속 나가요.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촉박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느긋하게 할 필요도 없다. 상황에 맞게 거기서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 대출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 대출 해주시는 그분들이 다 거기 상주를 해 계세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와서 명함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사건 번호만 문자로 쭉 뿌려주면 이자, 그다음에 중도상환수수료 얼마, 그다음에 대출 얼마 나온다 이런 거 문자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 간 김에 내가 낙찰을 못 받더라도 그분들 명함 달라고 하세요. 저도 명함이 되게 많긴 한데 그분들한테 저는 다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다 연락을 해서 제가 엑셀에다가 은행 지점별로 그 담당사별로 조건을 제가 시트로 다 정리를 해서 비교를 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자가 더 싼 거,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좀 적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더 높은데 대출이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거. 그거는 월세를 놓을지 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 이거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율이 싸게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율을 싼데 대출이 좀 덜 나와. 나는 대출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자가 조금 더 높더라도 나는 더 대출이 나오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전세를 맞출 건데. 그러면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다가 그 전세금을 받은 걸로 돈을 갚을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싸긴 한데 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가 높아. 그럼 내가 그걸 갚으면서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가 조금 더 높지만 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 전세금 받아서 이걸 낼 때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법원 가서 그분들 다 연락드리고 시트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는 내가 물건 받은 지역의 근처에 있는 은행에 또 대북에 다 전화해봤어요. 어차피 1금융은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경락자금 대출 1금융은. 왜냐면 1금융은 굳이 경락자금 대출 이거 취급 안 해도 대출해줄 때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2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뭐 이런데 내가 낙찰받은 물건 근처에 이제 다 전화해서 대북에 해서 그런 대출 취급하는지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지역에 전화해서 또 물어봐서 그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했어요. 저는 대출은 많이 사실 알아보면 알아보는 게 좋죠. 근데 처음에 경매 시작하실 때는 그런 훈련은 진짜 필요해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통화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이 대출 뭐 0.5%, 0.3% 이게 이자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거 0.3%, 0.5%더 비싸다고 해도 몇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뭐가 중요해요. 내 업무를 잘 처리해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제가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그렇게 되실 거고 0.3%, 0.5%더 싸다고 해서 그쪽 통해서 했는데 얘기가 잘 안 통해. 대응이 또 잘 안 돼.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성비를 좀 따져보면 저는 차라리 그런 게 낫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항에 따른 명도 전략 이거는 입찰하기 전부터 생각을 해놔야 돼요. 명도라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전미하시는 분이 이제 두 종류잖아요. 소유자 겸 채무자겠죠. 그리고 진짜 임차인 거기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요 이제 두 타입인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보증금을 일부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거나 아예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유자 이 사람은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팔아서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렸던 은행이든 개인이든 뭐 세금이든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일 명도가 편한 사람이 세입자 중에 돈을 받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받아가기 때문에 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돈을 받아가려면 낙찰자한테 인감증명서하고 도장 이런 명도 확인서를 또 받아서 법원에 가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협의가 되게 좀 원활하게 좋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세입자한테 돈을 아예 못 받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저항이 심하겠죠. 나 지금 보증금도 다 날렸는데 내가 어디 가란 말이냐. 갈 데도 없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소유자. 이 소유자는 거기 이제 가족끼리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혼자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도 어차피 나가서 어디 집을 구하셔야 되니까 월세든 뭐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저항이 심한데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짜서 갈 건지 입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대화로 빨리 명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내가 좀 더 두드려도 내가 처음에 명도비를 내가 2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100만 원을 내가
생각을 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더 주고 이 사람 빨리 내보내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빨리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임차인 빨리 맞추고 뭐 그게 낫지. 이거 만약에 50만 원, 100만 원 덜 주면 이자는 계속 나가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비용을 다 줄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거 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금액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접근을 했을 때는 못 얘기는 척 먼저 더 이렇게 주고 빨리 내보는 게 시간 싸움 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명도를 하면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도 같이 가야 돼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대화로 풀면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른 말 하면 그때는 이제 또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딱 해놔야죠. 이 사람이 다른 말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나는 믿어줬는데 자꾸 안 나가고 이러면 그때 가서 경매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서가 가거나 집행관이 가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해서 나가시려고 해요. 근데 사전에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이제 만나는 거 하고 또 이제 다른 거니까. 근데 명도 같은 경우는 통화나 문자 이런 거 하실 때 단호하게, 그다음에 사무적으로 좀 약간 드라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거기서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거기 점유자가 이 사람이 좀 만만해 보여. 그러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고, 만나봤는데 와, 이 사람 그냥 뭐 얘기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처리해가지고 내가 이사비 좀 받아서 나가야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얘기가 또 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저자책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임대하고 매매하는 요령도 거기 있는데, 빠른 임대를 하고 매매를 할 때는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물론 돈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올수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되게 오래된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올수리 해가지고 매매를 했거든요. 그 내가 들어간 비용을 매매가에 더 넣으면 돼요.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걸 잘 해놓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쁜 거를 더 먼저 이렇게 찾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CS 조사를 하시게 될 때 근처 부동산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때 어떤 부동산은 되게 친절하게 얘기도 잘 해주시고 정보도 좀 정확한 것 같고 이런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그냥 듣는 돈 많은 돈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귀찮아하고 경매로 이거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러면 막 아이 나 좀 바쁘니까 나가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명함에다가 그런 거를 써놓다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물건을 내놓고, 그리고 빨리 해놔야 된다 그러면 뭐 많은 부동산에 내놓고 피터팬이나 온라인에도 많이 내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 대응해 주는 사장님한테 기간을 좀 드리고, 그 기간대로 지난데도 계속 이제 뭐가 안 이루어지면 양해를 구해서 다른 데도 좀 내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부동산에 내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동네가 뿐만 아니라 옆 동네 뭐 어디든 다 내놔요. 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그 어떤 동네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거래가 되고 하더라고요.